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삼조각사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블로그, 수익형 블로그를 만들어가는 블로그 제대로 키우는 핵심 팁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하시는 내용으로 블로그를 꾸준하게 키워서 제대로만 여러분이 방향을 잡으신다면 월 200 정도의 수익도 블로그가 월급을 주는 것처럼 줄 수 있는 그런 블로그를 가지실 수 있다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우선 저는 하루 일 방문자가 한 18,000명 정도 되고요. 제 이웃이 안 쉬어봤는데 블로그 이웃은 약 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웃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꼭 저처럼 블로그를 이렇게 방문자가 많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하게 수익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익화를 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뭐 쉽게 얘기하면 파워블로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수익화를 하려면 기본적인 지수, 그러니까 수준의 블로그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초창기에 너무 관리가 안 돼 있는 거 말고 어느 정도 된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뭐 이걸 위해서 뭐 다른 데도 이야기를 하는 보통 뭐 C랭크 뭐 이런 알고리즘, 다이아 뭐 이런 알고리즘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것까지는 아까 같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정말 파워블로거가 되지 않은 기본적인 수준의 블로그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따라오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 핵심 팁은 마찬가지로 상위 노출이 어떻게 됐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파워블로그가 됐든 우리가 수익화로 뭔가 블로그를 가져가야 되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위 노출이에요. 어떻게 됐든 이 상위 노출이 블로그의 처음과 끝이라고 봐도 되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키워드라고 하는 요 존재가 실질적으로 이 상위 노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써야 될 전략은 여러분이 썼으면 하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전략은 일단 키워드들이 과한 것들은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조회수가 월간 뭐 10만 건 된다든가 뭐 이런 조회수 이 과한 경쟁이 되는 건 여러분들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 과다 경쟁 키워드를 노리는 게 아니라 일단 그것보다 낮은 것 중에 보통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게 실질적으로 1차 키워드, 뭐 2차 키워드, 3차 키워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실업급여라고 하는 이렇게 그냥 반발마로 돼 있는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조회수가 높죠. 예를 들어 지금 블랙키위라고 하는 서비스에 실업급여를 쳐보시면 실업급여라고 하는 게 나오죠. 검색이 벌써 21만 건. 이건 굉장히 뭐 이런 뭐 굉장히 뭐 아까 얘기한 블로그 월간 발행량은 적더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경쟁력이 좀 센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보고 여기에 보면 자, 연관 키워드 들어가 보면 나오죠. 무슨 얘기냐? 실업급여 뒤에 계산기가 붙거나 실업급여 뒤에 조건, 신청 방법, 그다음에 고용 이런 식으로 이게 보통 2차, 3차 키워드라고 해요. 이렇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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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그래서 뭐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뭐 이런 식의 키워드들이 2차, 3차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키워드들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키워드를 공략을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간 검색량 조회수 보시고요. 월간 컨텐츠 발행량 이것도 보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가시면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상위 노출돼 있는 콘텐츠들이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센지 나와요. 여기 보시면 뭐 발행량, 방문자 수 아무래도 뭐 그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조회수도 좀 어느 정도 되고 발행량도 해서 경쟁도가 적은 것 중에 이 방문자 수가 상당히 고수들이 앞에 다 포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키워드는 띄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 맞는 키워드들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런 의미에서 초기에는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키워드냐면 롱테일 키워드, 그다음에 황금 키워드라고 하죠. 뭐 황금 키워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뭐 별거는 아니에요. 롱테일 키워드 말고 황금 키워드는 이 조회수는 많은데
상상 외로 실질적으로 이런 콘텐츠 발행량이 적어서 경쟁이 별로 없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 있는 상위 노출돼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센 사람이 없는 요런 키워드들을 뭐라고 한다? 황금 키워드라고 불러요. 롱테일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 키워드 요 발행, 블로그를 발행된 요 날짜가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한번 키워드를 노출을 시켜 놓으면 계속 빼먹는 거죠. 계속 유지가 돼서 지속적으로 방문자를 유입을 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은 여러분이 뭐 이거 한두 개 뭐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골라서 늘 메모해 놓는 습관을 기르시면 블로그 키우시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아마 가장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블로그를 잘 하시고 블로그를 제대로 키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상위 노출되는 글의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뭐 제목과 본문 여기에 키워드가 여러분이 주로 공략하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넣어주고, 두 번째는 사진이 없는 것보다는 사진이 있어야 되고, 3번은 대표 사진 썸네일을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래서 보통 썸네일을 만들기도 하죠. 제가 강의 시간에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썸네일을 만드는데 제목에 넣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 금지어, 유해 키워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나 아니면 반복, 실질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원래 반복하면 안 되죠, 키워드. 근데 반복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가 있으면 이거는 어디에 넣느냐면 제목에다 텍스트로 넣지 말고 썸네일에 넣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썸네일로 활용하시는 거. 그다음에 글 분량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강조를 했던 게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네이버 공식 사이트에 보면 이게 나와요. 검색 결과의 랭킹을 결정하는 검색 모델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검색 모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키워드 검색을 넣으면 이것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델은 좋은 문서다, 좋은 컨텐츠다라고 해서 만들어놔요. 좋은 문서 대표적인 거 하나, 나쁜 문서 대표적인 거 하나. 글이 들어왔는데 좋은 문서와 90%가 부합하고 나쁜 문서와 30%가 부합하면 이 글은 좋은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검색 모델이에요.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요 아까 상위 노출 글 공식 되게 막 여러 번 외우지 마시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만약에 이렇게 쳤다. 그러면 요 뷰가 검색돼 있는 것들 중에 조건 여기 중에 네. 보이시죠? 여기 중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본문과 키워드에 있는 내용, 여기 상위 노출된 거는 아까 같이 나름대로 상위 노출 공식을 따른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진도 보이죠? 여기 7장, 6장씩. 그러면 대략 요거는 한 8장 정도 사진을 넣고요. 대표적인 썸네일 요즘엔 다 넣죠. 이렇게 다 넣어서 들어오고 글 분량도 들어가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1500자 정도 된다. 요런 검색 모델을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게 상위 노출 공식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누구나 다 아는 뭐 두 번째는 블로그 주제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메인 주제를 한 가지를 설정을 하고 서브 주제를 보통 2가지 정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메인 주제 하나만 정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 3가지 주제 내에서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이제 안정이 됩니다. 그런 키워드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컨텐츠 질이 좀 좋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 질은 체류 시간과 그 다음에 재방문율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블로그 주제를 정했잖아요. 블로그 주제를 정했으니까 그 블로그 주제에 맞는 읽을 만한 컨텐츠를 자꾸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노출이 보장이 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위 노출을 가끔 시키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 여긴 좀 읽을 거리가 많구나. 볼만한 컨텐츠가 많구나. 그래서 체류 시간을 많게 하거나 재방문율이 높으면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여러분 통계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블로그에 통계 사이트 관리에서 보면 통계 들어가면 블로그 평균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블로그 지수에서 지수는 요걸 딱 보시면 돼요. 블로그 지수라는 건 다른 거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자, 일단 비교 지표 중에 조회수 요거를 본다.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 요걸 중요하게 본다. 그다음에 보면 순방문자 사용 시간, 방문 횟수, 순방문자. 그러니까 이게 재방문율이죠. 재방문율. 요렇게 세 가지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질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장치.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 여러분 글 안에 여러분 글을 썼던 글 중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넣으시면 여러분이 조금씩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꾸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를 어느 정도는 높이는 게 좋고 보통 안정되게 글을 한 100일 정도 매일 1포스팅에서 100개 정도를 차우시면 어느 정도 그냥 블로그가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 서로 이웃이나 이웃을 늘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블로그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소개글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서로 이웃 환영 요 두 가지 서로 이웃 환영 요거를 꼭 넣으세요. 서로 이웃 환영 요거를 여러분 블로그 소개글에 넣고 또 아니면 게시물을 하나를 작성하세요. 제목이 서로 이웃 돼 있는. 그러면 외부에서 여러분한테 서로 이웃을 맺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서로 이웃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여러분 블로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도 해놨죠. 이렇게. 그래서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서로 이웃을 맺을 의도가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너무 과하게 맺는 건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이웃들을 해나가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게시글이랑 소개글에다가 꼭 서로 이웃 환영 요거를 넣으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핵심 팁 5가지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초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블로그 지수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기본적인 블로그 지수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익화들을 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홍보하실 거 홍보하시고 여러분 이제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 내가 하고 있는 마케팅 용도로서 홍보용 용도로서 여러분 블로그를 쓰시려면 요 5가지 핵심 팁 요거 5가지를 통해서 기초 체력을 가진 블로그를 만든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구독 버튼 그다음에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